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얘기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항산화. 네, 맞아요. 젊음, 활력 이런 거랑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항산화가 도대체 뭔지, 네. 또 어떤 성분들이 있고 고를 때는 뭘 봐야 하는지. 그 항산화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의 노화나 여러 질병하고 아주 관련이 깊거든요. 오늘 그 활성산소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성분들 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주의점까지 한번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활성산소 이거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좀 아리송해요. 아,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숨 쉬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약간 불안정한 산소, 찌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아, 찌꺼기요? 네. 근데 이게 적당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 세포를 막 공격해서 손상시켜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네. 이게 뭐 피부 노화나 탄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여러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우리 몸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건가요? 뭐 자체 방어 시스템 이런 건 없어요? 아, 물론 있죠. 우리 몸에도 그 SOD 같은 항산화 요소가 있어서요. 스스로 활성산소를 좀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보통 한 20대 후반 그때부터 이 능력이 서서히 떨어진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좀 보충해줘야 하나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외부에서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C, E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비타민C는 물에 잘 녹고 비타민 E는 기름에 잘 녹아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세포 안팎, 또 세포막 이런 데서요. 아, 역할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식약처 권장량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비타민C는 30에서 1000mg,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기준으로 한 3.3에서 400 정도요. 네. 그 외에도 뭐 코엔자임 Q10이나 녹차에 많은 카테킨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아, 코엔자임 Q10, 네. 카테킨. 네.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카테킨은 식약처 기준으로 하루 0.3에서 1g 정도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요. 요즘 그 글루타치온 얘기도 엄청 많던데요. 뭐 배곡주사 성분이다 이러면서요. 네, 맞아요. 글루타치온.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간 해독이나 면역에도 중요해요. 간 해독에도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미백 쪽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죠. 아하. 근데 이게 그 펩타이드 구조라고 해서 작은 단백질 조각인데 먹는 걸로는 위산이나 소화 효소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리포종 기술이라고 해서요. 영양소를 작은 지방방울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성분들이 다양하네요. 근데 진짜 시중에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표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선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씨나 마크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하고요. 네, 마크. 그리고 제조시설이 우수하다는 GMP 인증 마크,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허위나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도 확인하면 좋죠. 아, GMP랑 사전 심의필. 네, 물론 유통기한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기능성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식품안전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표시 잘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지도 보고. 근데 항산화 성분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진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건 좀 오해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요. 흡연자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비타민C도 너무 과하면 속쓰림 같은 소화기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아, 과유불급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활성산소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나쁜 놈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 몸 면역 반응이나 뭐 세포끼리 신호 주고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고 주셔야 하고요. 아, 네. 꼭 상담해야겠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균형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그 오메가3 지방산 있잖아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던데요. 보통 혈행 개선이나 항산화에 좋다고만 알았는데? 아, 네. 오메가3. 특히 그 생선 기름에 많은 EPA, DHA요. 이게 어떤 연구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해요. 다른 시각이요? 네. 뭐랄까, 특정 상황에서는 오메가3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요. 와, 신기하네요. 그쵸. 물론 염증 억제 효과는 잘 알려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동물성 오메가3, 그러니까 EPA, DHA가 식물성 ALA보다 몸에서 더 잘 쓰이고 오메가6 지방산하고 비율 맞춰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 비율. 네. 그리고 보충제는 신선도가 진짜 중요해요. 산패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영양제, 보충제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좀 도와주는 역할, 보조수단일 뿐이죠. 그렇죠. 건강의 기본은 역시 생활습관이에요. 다양한 색깔 채소, 과일 충분히 드시고. 네, 무지개처럼. 맞아요. 그리고 피부 노화 주범인 자외선 차단 잘하시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잠 충분히 주무시는 거, 스트레스 관리,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죠. 오늘 항산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네요. 그 활성산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분들, 또 똑똑하게 고르는 법, 주의점, 그리고 결국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네, 핵심은 우리 몸의 그 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균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보충제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되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GMP 마크 같은 거 꼭 확인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네. 또 오메가3처럼 좀 복잡한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 몸의 이 섬세한 균형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좋은 성분을 이렇게 더하기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몸 스스로 균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더 근본적인 걸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세포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습관 변화 딱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